2016년도 5월에는 미국 내과의사학회에서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이거는 심리학자들, 특히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런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1차 치료 방안으로 강하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 이전에 뭔가 심리치료를 먼저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단체에서 이런 권고 방안을 내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수면 관련돼서 인지행동 치료 하게 되면은 좀 핵심적인 컨텐츠 어떻게 제공하시는지. 네, 보통은 이제 그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는요, 이제 4회기에서 8회기 사이에서 하는 굉장히 단기 치료예요. 이게 뭐 굉장히 오래 받는 치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안 받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년간 수면제를 먹고 정신과 진료를 보는 거랑 내가 만약에 한 2달 정도 안에 이 수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좀 약간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이런 습관들을 좀 수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주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좀 그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가 더 경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잘 하시는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이 치료를 아시는 분들이 이거를 수면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임상심리 전문가님들을 찾아가셔야 되고, 특히 이제 또 수면에 이제 좀 잘 배우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수면 전문 상담 기관들도 이제 요즘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치료를 받게 되면 뭐 어떻게 하면 좀 나의 안 좋은 수면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고, 뭐 수면 일지 같은 거를 써갖고 내가 현재 자고 있는 패턴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로 제가 이런 도구 같은 것도 갖고 왔는데, 이런 기구 같은 거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광치료 기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쓰면 솔직히 제가 밤에 잠이 안 올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야행성 인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광을 쐬주면 광치료를 받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15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간 다시 내 생체 리듬을 좀 리셋하는 이런 좋은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수면제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좀 끊는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저녁형이 심해갖고 좀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오셔도 되게 좋고, 아니면 불면증이 되게 심한, 내가 잠드는 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혹은 내가 자는 도중에 일어났는데 다시 잠드는 데까지 30분이 걸린다, 혹은 허지원 교수처럼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잠을 못 잔다, 약간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통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있다면 침대에 오래 누워있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우리 고전적 조건화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네, 파블로프의 개라고 우리가 학습 심리학 이런 거 배우면 이제 많이 배우는 건데, 뭔가 이제 내가 졸립다고 하는 이 아주 그 자연스러운 느낌과 침대라고 하는 이 곳과 계속 친해져야 돼요. 내가 침대에서 계속 졸려야지만 이게 같이 이게 두 개가 짝꿍이라는 것을 뇌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침대에서 자꾸 딴짓을 하게 되면 뭐 핸드폰 하고 유튜브 보고 밥 먹고 통화하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침대가 이제 뇌가 더 이상 이제 침대는 자는 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뭐 유튜브도 하고 잡념도 하고 걱정도 하고 뭐지?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라인드님이 수면 위생이란 말도 있는데 좋은 수면 위생을 위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다소 주관적인 건지.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재밌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왜 치과 위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빨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뭐 이렇게 치실질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수면 위생도 뭔가 약간 이렇게 좋은 수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내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치료법이 되지는 못해요. 수면 위생이요. 이렇게 약간 이미 충치가 생기고 나서 이빨 닦는 게 소용이 없듯이, 그러니까 수면
수면 위생도 이미 내가 좀 불면증이 있다면 수면 위생만으로는 좀 힘들긴 한데 이제 보통은 그런 거거든요. 뭐 침실 환경을 굉장히 쾌적하게 하고 뭐 온도나 아니면 뭐 빛 같은 거 차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뭐 자기 전에 커피 콜라 같은 거 이제 우리 몸에 남아 있는 반감기가 6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자려고 이제 예정했던 시간이 6시간 전에는 뭐 커피 콜라 같은 거 마시지 않고 뭐 흡연 같은 거 피하고 네, 좀 마음 편안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있는데, 해서 좋은 그 침실에 딱 분위기 만들고 그렇죠. 저 잠옷 같은 거 좀 잘 챙겨 입고 그렇죠. 있던 거 그대로 자지 말고. 그리고 뭐 너무 격렬한 운동 같은 거 하지 어.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수면 위생이라고 근데 하죠. 아까 아무튼 여쭤봤더니 그렇게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는 네, 걸로. 그러니까 하면 당연히 좋은 좋은데. 행동들인데 이제 내가 이미 좀 수면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이러면 수면 위생보다는 좀 다른 치료법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도움되는 팁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좀 피곤함과 졸리움을 좀 구분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경우에는 불면증 환자라면 아무 때나 잠을 자거든요. 되게 몸에 피곤할 때나 졸릴 때나 잠을 자는데 이 피곤함과 졸림증이 혹시 차이를 아시나요? 항상 저는 네, 이게 졸립다고 하는 것은 눈이 굉장히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이제 고개가 떨궈지고 내가 침대에 머리를 대면 바로 잠을 잘 수 있는 상태가 졸림이고요. 졸림이고 그 다음에 피곤함은 이제 내가 몸에 에너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머리에 잡념이 굉장히 많고 막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누우면 온갖 잡념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건 피곤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졸릴 때만 침대에 들어가고 피곤할 때는 침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낮잠에 대해서는 네.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이제 낮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깨어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배고프려면 오랫동안 안 먹어야지 배고프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잠을 오랫동안 안 자고 깨어있어야지만 잠이 오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생체 리듬에 맞는 시간에 잠을 자고 뭐 아무리 잠을 못 자더라도 뭐 한낮에 자기가 좀 어려운 이유도 이런 게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틀렸어. 네네네.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이제 몸에서 되게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는데 이제 이 첫 번째가 약간 이 낮잠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낮잠을 자버리면 어쨌든 약간 다시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 다시 리셋이 되는 거니까 밤 되면 충분히 잠이 안 오고 약간 내가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뭔가 이렇게 족발과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럼 당연히 저녁 밥맛이 없는 것처럼 이제 낮잠을 자는 게 약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주무시는 게 좋고요. 내가 굳이 너무 졸리고 뭐 좀 위험한 상황이라서 잠깐 눈을 붙여야 한다면 아침에 그냥 보통 시간에 일어나시고 좀 이렇게 늦게 일어나지 마시고요. 늦잠 자려고 하지 마시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깨어있는 시간에서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한 45분 이내로 낮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그 최근 연구에 보니까 50분만 넘어가더라도 이게 수면 관성이 되게 심해진대요. 그래서 깨어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왜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수면 관성 같은 건데 이제 낮잠도 너무 오래 자면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45분 이하로 좀 조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한 20분 정도 잤을 때 생산성이나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기도 하고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수면에 불편감이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네. 술을 마시면 그 수면 개시는 좀 빨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단계 수면은 좀 빨리 오는데 보통 3, 4단계까지 수면이 진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렘 수면도 이제 못 들어가고요. 얕은 수면만 자서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맑지 않은 상태에서 좀 누워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술로.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 되게 진정제 역할을 초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마시고 내가 빨리 잠들어야겠다 이러는데 이제 문제는 수면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울님께서 평상시에 6시간 정도 자는데 주말만 되면 16시간까지 잠만 잡니다. 네, 저녁형 인간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수면 박탈이 되어 계시다가 주중에 이렇게 좀 자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조언을 주시는지? 네, 이제 이게 주중과 주말이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양보다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주중에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시간과 주말에 일어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이게 굉장히 몸에 안 좋대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사회적 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맞춰 이게 1시간 이내로 뭐 조금 더 늦잠을 자는 거는 좋지만 뭐 예를 들어 평소에는 7시에 일어나다가 딴 때는 막 새벽 오후 2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몸에 무리가 가요. 마치 내가 해외여행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거랑 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피곤할 수밖에 없고 더 문제인 것은 또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일요일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잠이 안 와요. 내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약간 월요병처럼 어쨌든 뭐 직장이나 학교 가기 싫고 그리고 일찍 자야 되는데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약간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저도 드리고 싶은 팁은 그 두꺼운 이불에 대한 연구가 있어갖고 두꺼운 이불로 약간 몸을 눌러주면 이제 잠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서 웨이티드 블랭켓. 네, 약간 진정도 되고 더 오래 잔다는 연구가 있으니까 여름에는 못 덮고 자요. 더워서. 그렇죠. 네네네. 뭐 몇 가지 뭐 만약에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면 좀 어떤 검사를 좀 해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제 이게 보험이고 하룻밤 그냥 그 수면 클리닉에 가서 주무시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뇌파나 눈 움직임, 뭐 근전도 여러 가지를 이제 부착을 하고 전극을 부착하고 하룻밤 주무시는 건데 이거는 불면증을 진단을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뭐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아니 그 사지 운동 장애 뭐 약간 이런 다른 약간 이런 다른 수면 장애가 혹시 불면증을 유발을 하는 건 아닌지 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통 수면 다운 검사를 하고요. 그러게요. 그 뭐죠? 레스트레스 레그 신드롬. 네, 하지불안 증후군은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는지 또 내가 인지하고 있는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면과 또 실제로 자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우울하신 분들은 되게 적게 잤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실제로 많이 자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은 기기를 갖고 왔는데 우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액티그래피라고 사용하는 이런 기기들이 있거든요. 손목에 차는 거고 이게 되게 싸 보이지만 매우 비싼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게 하나 잊어버릴 때마다 제가 우는데요. 이게 입에 자주 잊어버려갖고 그렇게 자주 우신다고? 네네, 되게 자주 울었어요. 네, 이게 피험자들이 잊어버려갖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기 조교분도 울고 계시네. 조교분도 울고 있어요. 이게 같이 울었어요. 이게 잊어버렸을 때. 뭐 이런 기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이런 저희 애플워치 같이 이렇게 웨어러블 같은 것들도 잘 발달돼 있잖아요. 이 웨어러블은요 어디까지 이제 믿으시면 되냐면 내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은 비교적 정확하고요. 자는 도중에 일어나는 시간은 조금 과추정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오버해서 좀 너 되게 오랫동안 깨어 있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약간 이 정도만 이제 맹신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수면 단계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애플워치 이거 써보니까 근데 이거는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맹신을 하지는 말되 그래도 약간은 그냥 내 수면이 그냥 이 정도다라고 그냥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 몇천 단위가 깨졌는데 네 그렇게 돈이 많이 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예. 물론 지금 네, 어떻게 그죠? 그렇게 몇천만 원이 들 정도로 이게 물론 수면 문제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제 좀 빨리 치료를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가장 근거가 탄탄하고 과학적으로 알려지고 가장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치료는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이거 물론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요즘에 수면 시장이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어떤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아니면 어떤 기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좀 허접한 것들이 좀 그렇죠. 많습니다. 별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어떤 사람이 먹었더니 도움이 되더라. 이게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졌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보통은 혹하거든요. 아 누가 이걸 했더니 바로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 그 유튜브에도 모 침대 광고가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리 부모님 이거 바꿔드렸더니 불면증 싹 났다 이렇게 이런 광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쓸 게 아니고 최근에도 보니까 그 요즘은 혼수로 침대를 그렇게 해간대요. 그 침대 중에서 1억짜리 침대가 있대요. 황실에서 쓰는 침대. 이렇게 수면을 좀 개선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1억짜리 침대에 자더라도 불면증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침대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치료가 있으니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유명한 그 수면학자가 남긴 멘트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멘트라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란 렉슈타펜이라고 하는 수면학자인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수면은 절대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없다면 진화론이 만든 가장 중대한 실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제 이와 같이 뭔가 수면이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오늘 밤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